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 오후에도 한 타임 전산세무 2급 동영상 수업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화면을 줄이고, 자,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틀린 거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맞죠?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 자산은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맞는 말이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맞는 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중요하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손익, 만기가 아니라 매도죠. 매도. 요 부분 틀렸고, 해외 산업 환산손익 및 현금 흐름 회피 파생 상품 평가손익, 이름 진짜 길죠. 일단 우리가 수업 받을 때는 매해파제 이렇게 외웁니다. 매해파제. 몰라도 뭐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들어가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요거 구분해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얘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화면 좀 키울게요. 자, 2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왠지 느낌이 건설 중인 자산이나 토지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휴업 상태라고 해도 얘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할부로 구입한 자동 차량 운반구, 당연히 하죠. 차량 운반구 하고 할부랑 상관없이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건설 중인 자산하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정답은 가뿐하게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감가상각은 하되 비용 처리는 하지 않고 정보보조금 자체를 이제 차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쌓이게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얘는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화면을 띄우고 3번 문제,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고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분개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푸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액면금액 4,000원인 액면금액 의미 없습니다. 이런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액면금액 무시. 언제 액면금액을 이용하죠? 자본거래 또는 사채거래에서만 액면금액을 생각하시고, 이런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하지 않는다. 주식 20주를 15만원에 취득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금액 15만원 곱하기 20주 하면 여기는 300만원이 되네요. 300만원을 취득했다. 오케이. 그 다음 6주를 처분했다. 뭐야, 그러면 한 주씩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6주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6주를 처분했는데 취득가액은 15만원이니까 22만원에서 곱하기 하고 빼기 15만원을 하면 처분이익이 발생되겠네요. 처분이익이 현재 묻는 문제가 아니고 평가손익을 물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금액이 나올 거고, 남은 주식이 몇 주냐면, 그렇죠, 14주가 남았죠.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건 14주입니다. 14주가 주당 얼마다? 13만원이 되었다. 14주가 주당 13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일단 계산으로 하면 14주가 원래 얼마였냐면 15만원에 취득을 했다가 얘가 이렇게 1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실 봤네요. 13만원. 이 얼마 손실 봤냐면 2만원 손실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만원 손실인데 총 몇 주예요? 팔아버렸기 때문에 14주만 남았기 때문에 14주 이렇게 계산을 하면 14 곱하기 2만원 28만원이 되네요. 평가손실 28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생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문제가 되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쉽죠? 이 정도는.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바로 볼게요. 2019년 1월 1일 자본금은 4천만원. 자본에 관련된, 즉 주식에 관련된 문제는 액면가액 일단 생각해야 돼요. 주식주 4만주고 일단 요렇고 자본금액을 2019년 1일 주당 900원에 만주로 유상 증자했다. 진짜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답은요, 빨리 푸시는 분은 액면가액으로만 구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4만주가 있고 현재 4만주가 있으니까 4천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몇 주만 만주만 액면가액으로 곱해버리면, 즉 계산상은 이렇게 해요. 만주 요 금액이 필요 없다 뜻입니다. 만주에 곱하기 액면가액 1,000원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은 1,000만원이 되죠. 1,000만원에 대한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 1,000만원 증가하게 되고, 원래 얼마 있었냐면 4천만원 있었죠. 원래 4천만원 있었으니까 1,000만원에 4천만원을 합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4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요런 증자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분개를 한다면 이야기해요. 현재 자본금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일단 4천만원이 있고 여기에 증자를 하게 되면 분개가 이렇게 돼요. 증자를 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하고 액면가액 이렇게 하죠. 자본금 액면가액인데 액면가액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00만원짜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는 들어온 돈을 적으면 됩니다. 들어온 돈 이때 이 900원을 발행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900원 돈이라고 쓰겠습니다.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900만원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요 대한 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대부분은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손실이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겠죠.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먼저 쓰고 그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쓰죠.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 1,000만원이죠. 핵심이면 자본금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본금 4천만원인 거죠. 얘가 핵심이 되니까 이것과 이것을 합하게 되면 4천만원과 1,000만원 합하게 되면 자본금은 5천만원이 되죠. 현재 문제에서 물은 질문은 자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획 1급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말을 바꿔볼게요. 수익적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선비,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적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건물이죠. 건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선비를 써야 되는데, 자, 수선비를 써야 되는데 안 썼죠. 일단 이렇게 보여요. 수선비를 써야 되는데 안 썼죠. 비용을 써야 되는데 안 썼죠. 비용이 어떻게 된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소계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자, 건물은 안 써야 되는데 썼죠. 그러니까 건물은 안 써야 되는데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과대계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용을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에 과소, 자산은 안 써야 되는데 썼기 때문에 과대. 요거는 직관적으로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이제 접근 방식은 여기서 답이 나오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틀린 거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한번 볼게요. 비용의 과소, 이제 그런 말 없습니다. 자산의 요거는 나왔죠. 요것은 일단 맞는 말, 요거는 맞는 말이고, 일단 가보죠. 이제 없으니까 가는 거죠. 이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얘랑 만날 거예요.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비용이 작으면 이익은 커집니다. 이것도 정답이고, 그럼 이익이 커지면 나중에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 항목 중에서 우리 이익잉여금이라고 할게요. 또는 자본이라고 할게요. 이익여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커지죠. 당연히 커집니다.
자,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발월정자를 그렸을 때, 이렇게 발월정자 그렸을 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이 자본이에요. 자본이 커지면 이야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자산이 커질 수도 있고, 부채가 감소가 될 수도 있죠.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몰라요. 단독으로 부채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자산 증가가 될 수가 있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딱 보이네요. 지금 현재 모양은 어디로 났다? 만난다 그랬죠? 자산이 증가 모습을 띠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맞는 말. 이거 맞는 말. 조금 적응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 현금 유출액,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정답은 일단 2번. 2번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얘가 자본이죠? 자본, sorry. 제가 지금 설명 잘못했죠.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네요. 현금 유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현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맞는 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말했어. 자본이 과대 계산이 되죠. 정답은 1번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는 현금 유출액이 영향을 미친다. 뭐 그렇게 읽었어요. 이 눈이 삐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 5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또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 자본이죠? 자본이죠. 재무회계 문제죠. 여기까지 한 타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